네, 자,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산업기사 과제 6번의 부가 조건들에 대해서 한번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진행했던 부가 조건들을 여러분들과 이제 제가 프로그램을 좀 열심히 많이 해봤는데요. 특히 산업기사 과제 6번에 있는 부가 조건들은 앞전에 했던 부가 조건들과 크게 다른 점이 없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진행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부가 조건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가 조건에 한번 보시면 부가 조건 첫 번째 연속 동작 버튼이 눌러지면 연속 동작 램프는 온되고 연속 동작이 완료되면 연속 동작 램프는 오프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램프 조건은 많이 했었죠. 비교문 써가지고 D5 값이 0보다 클 때 램프 디바이스를 켜고 그 다음에 0이 되면 램프를 끄고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쉽게 프로그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연속 동작 중에 처리된 금속 공작물의 개수와 비금속 공작물의 개수가 공작물 적재량의 표시창에 표시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화면에 보시면 자, 금속 공작물과 비금속 공작물 두 개를 각각 화면에다 터치 표시를 하고요.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게 공정이 종료되면 다시 0을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공정이 종료가 되면 꼭 초기화를 해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부가조건 3번에 보시면 자, 메시지 표시창에는 소재 판별 센서에 의한 판별된 공작물의 종류를 표시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코멘트 디스플레이를 이용해가지고 금속일 때는 금속 공작물이라고 메시지를 쓰고요. 비금속일 때는 비금속 공작물 메시지를 표시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금속 및 비금속 표시는 판별 시점부터 3초간만 표시하고 이후에는 그냥 판별 대기 상태 이렇게 주어집니다. 요 부분도 한번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쉽게 프로그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부가조건 4번. 자, 연속 동작 중에 일시정지 나왔죠? 자, 일시정지 버튼을 터치하면 컨베이어라고 나와 있는데요. 컨베이어가 아니고 우리는 흡착 동작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동작을 현재 상태에서 일시정지를 시키겠습니다. 시험 문제에서 컨베이어가 나왔을 때 감독관 선생님한테 꼭 손을 들어서 이렇게 되면 컨베이어로 물건을 흡착했을 때는 그 다음 동작이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조건을 교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시면 감독관 선생님께서 그 의의를 받아들여 주시면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아니면 그냥 컨베이어 동작을 멈추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컨베이어 동작을 빼고 나머지를 멈추셔도 상관은 없죠. 자, 그 다음에 일시정지 중에는 일시정지 램프가 1Hz 간격으로 전멸 동작을 합니다. 0.5초 온 오프 간격이니까요. 우리가 특수 릴레이 중에 SM412를 써가지고 프로그램을 하면 간단하게 되겠죠. 그리고 일시정지 상태에서 일시정지 버튼을 다시 터치하면 일시정지가 해제되고 일시정지 상태의 동작부터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조건을 가지고 한번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볼 건데요. 자, 일단은 기본적인 1번에 나와 있던 연속 동작 램프부터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자, 보시면 자, 이쪽 부분입니다. 이쪽 라인인데요. 자, D5 값이 0보다 클 때 연속 동작이 진행되고 있을 때 M5라는 릴레이를 켜줍니다. M5라는 릴레이를 켜주고요. 그 다음에 연속 동작이 공정을 안 하고 있을 때는 D5의 값이 0이겠죠. 그래서 M5에 있는 신호가 끊기게 돼서 연속 동작 램프가 꺼지게 되는 그렇게 한 줄로서 간단하게 해결이 될 수 있죠. 참 쉽죠. 보시면 여기에 연속 동작에는 M5라는 디바이스 값만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램프 색깔이나 이런 것들은 자유자재로 작성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굳이 안 건드리셔도 상관없는데 선생님은 연속 동작 램프 색깔을 초록색으로 지금 맞춰놨죠. 그렇게 맞춰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M5라는 디바이스 값만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램프 동작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고요. 간단한 프로그램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부가조건 두 번째 문제, 연속 동작 처리 중에는 처리된 금속 공작물의 개수와 비금속 공작물의 개수를 표시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금속 공작물 표시와 비금속 공작물 표시가 터치상에 나타나 있는데요. 이걸 더블 클릭해서 보시면 이쪽은 D10이라는 디바이스 값을 할당을 했고요. 그 다음에 비금속에는 D11이라는 디바이스 값을 할당을 했습니다. 이걸 바꿔주셔도 여러분들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디바이스 값을 할당을 하고요. 금속, 비금속 판별 단계로 갑니다. 자, 그동안 했던 것처럼 자, 그래서 비금속일 때는 INCP D11이라는 값을 한 펄스를 튕겨줘서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금속일 때는 INCP D10이라는 디바이스 값을 튕겨서 올려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올려주고요. 자,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 단계에 가셔가지고 여기서 D11과 D12를 꼭 초기화를 해주셔야지만 다시 0이라는 숫자로 표기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표시를 안 해주시면 계속 그 다음에 숫자가 저장된 상태에서 다시 또 공정을 시작할 때 뭐 3개, 4개, 5개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요. 꼭 공정이 완료됐을 때 초기화를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부가조건 2번 문제도 이렇게 끝이 났고요. 자, 세 번째 부가조건 3번인데요. 여기 보시면 선생님이 일단 작업은 해놨습니다. 자, 코멘트 디스플레이 가셔가지고 1일 때 비금속 공작물을 체크하게끔 했고요. 2일 때 금속 공작물을 표시를 하게끔 이렇게 작업을 해놨습니다. 그 상태에서 디바이스 값은 D13을 부여를 했고요. 자, 코멘트 디스플레이 가서 수정하시는 방법은 앞선 동영상에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적인 코멘트 디스플레이를 설정을 해 주시고요. 이렇게 설정을 해 주신 상태에서 D13에다가 값을 1번을 집어넣게 되면 비금속 공작물이 1번을 집어넣게 되면 비금속 공작물이 표시가 될 거고요. 2를 집어넣으면 금속 공작물이 표시가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프로그램 진행할 건데요. 마찬가지로 금속 비금속 판별 단계로 한번 갈게요. 자, D13의 값에 비금속일 경우에 D13의 값에 1이라는 숫자를 집어넣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비금속일 경우에 2라는 숫자를 집어넣게끔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조건에 보시면 금속 또는 비금속이라고 써져 있는 포맷 자체를 3초간만 표시를 한다고 했죠. 자, 그래서 위쪽에 이제 작업을 해줄 건데요. 자, 보시면 자, D13에 있는 값이 0이면 상관이 없죠. 0이면 상관이 없는데 0이 아니게 된다면, 즉 1 또는 2가 들어갔다면, 이 경우는 지금 두 경우밖에 없죠. 자, 그래서 0이 아닐 때는 1 또는 2가 들어가는 경우밖에 없기 때문에 뭐 크다고 표시를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같지 않다, 이렇게 꺽쇠 표시를 양쪽으로 해서 같지 않다라고 비교문을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같지 않을 때 타이머를 하나 동작을 시키게 되고요. 이 타이머가 완료가 되었을 때 다시 판별되기라는 0을 넣어서 판별되기를 표시를 해주게끔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진행했던 부분이라서 좀 쉽게 프로그램이 가능할 것 같고요. 자, 네 번째 부가조건 네 번째 일시정지 버튼이죠. 자, 일시정지 버튼 하실 때는 가장 먼저 해주셔야 될 게 바로 위에서 마스터 컨트롤 작업해 주셔야 되죠. 일단 터치부터 한번 볼게요. 자, 터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터치 보시면 일시정지 버튼은 얼티네이트, 지금 모멘터로 되어 있는데 얼티네이트로 작업을 할 거고요. 비트 얼티네이트로 작업을 할 거고요. 자, 그 상태에서 지금 보시면 일시정지 램프는 M7이라고 선생님이 작업을 해놨습니다. M7이라고 작업을 해놨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일시정지가 동작되면 깜빡이는 램프는 M7로 디바이스 값을 할당을 했고요. 자, 그래서 프로그램으로 와보시면 자, 일시정지에서 지금 마스터 컨트롤 작업을 했죠. B접점에 마스터 컨트롤 작업을 해서 신호를 끊어줄 수 있게끔 작업을 하고요. 그래서 공정은 그 자리에서 정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A접점이 닫히면서 M7에 신호가 들어가게 되는데 SM412라는 특수 릴레이를 통해서 0.5초 간격으로 이렇게 끊어져서 신호가 들어가서 깜빡이는 동작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마스터 컨트롤 시작 부분이 있으면 꼭 닫아주는 부분이 있어야겠죠. 제일 끝에 부분에 MCR N0 네스팅 번호 N0를 통해서 마스터 컨트롤 영역을 설정을 해줬고요. 자, 이렇게 영역을 설정을 해줬다 하더라도 설정을 해줘서 공정을 멈추게 했다고 하더라도 멈추지 않는 게 있죠. 자, 보시면 서브 모터죠. 그래서 축정지 신호를 우리가 XERF를 통해서 축정지 신호를 걸어주지 않으면 서브 모터는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장소를 향해서 계속 기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축정지를 꼭 걸어주셔야지만 제자리에서 멈추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가지 더 있죠. 자, 셋 동작을 통해서 우리가 동작을 했던 가공 모터와 컨베이어 모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XERF로 일시정지를 버튼으로 끊어주지 않으면 가공 모터와 컨베이어 모터가 계속 회전을 하게 되죠. 자, 회전을 하게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계속 이제 멈춰야 되는 거죠. 멈춰야 되는 계속 회전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출력으로 가는 신호 두 개를 XERF라는 일시정지 버튼을 통해서 끊어줘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동작을 하게 되면 일시정지도 간단하게 끝이 났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작업을 하시는데
부가 조건이 여태까지 이제 해봤던 부분들, 부가 조건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패턴이 반복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가 조건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자주 반복을 한번 해보시면 쉽게 익히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가 조건에 대해서 선생님이 영상을 계속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스타일대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보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럼 프로그램을 직접 넣어서 한번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은 PLC 프로그램을 한번 집어 넣을 거고요. PLC 프로그램을 PLC에 한번 써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PLC만 쓰는 게 아니고 터치 화면도 써줘야겠죠. 자, 그래서 터치 화면도 지금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이 일단 작성이 되었고요. PLC와 컴퓨터를 다시 연결해서 모니터 모드로 된 다음에 관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비와 터치 화면을 통해서 한번 장비를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응용 동작 파트에서 디바이스 값이 전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모든 디바이스가 지금 표시가 되었고요. 지금 일시정지 램프하고 연속동작 램프 당연히 소등이 되어 있고요. 원점 복귀 램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초에 프로그램을 집어넣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원점 복귀 램프는 소등 상태고, 원점 복귀를 여기서 한번 눌러주면 서버 모터가 원점 복귀를 찾으면서 원점에 위치를 했을 때 원점 복귀 램프가 이렇게 점등을 하게 되죠. 앞에 있는 조건들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투입 수량 설정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4개를 적재를 했기 때문에 4라고 맞출 거고요. 자, 금속 비금속은 판별을 진행할 때마다 한 개씩 올라가게 됩니다. 일단 연속 동작 버튼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연속 동작 누르면 연속 동작 램프에 지금 점등이 됐죠. 자, 그래서 점등을 한 상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서브 모터가 내려가고 있을 때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면, 자, 일시정지가 지금 깜빡이는 걸 알 수 있죠. 서브 모터 현재 정지 상태로 됐습니다. 다시 일시정지를 해제하면 이런 식으로 컨베이어를 통해서 물건을 찝으려고 내려가고요. 다시 일시정지를 누르면 물건을 찝은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정지되어 있죠. 다시 일시정지를 해제를 하면 적절한 위치로 가서 다시 물건을 적재를 합니다. 그리고 원점 복귀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음 공정을 진행을 하겠죠. 금속 공작물을 했기 때문에 지금 금속 공작물이 한 개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지금 들어오는 공작물이 그 비금속 공작물이기 때문에 판별을 진행을 하면 비금속 공작물이라고 표시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가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3초가 지나서 판별되기라는 표시창이 터치 화면에 표시가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금속 공작물이 들어오는데요. 이때 금속 공작물 이렇게 2로 올라갔죠. 지금 마찬가지로 3초 있다가 판별되기로 바뀌었고요. 자, 그 상태에서 지금 2번 창고에다가 적재를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원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공작물이 비금속 공작물이기 때문에 나머지 비금속 공작물에 대한 카운팅이 하나 올라갈 거고요. 카운팅이 진행되면 전부 다 모든 부분이 다 초기화가 진행되게 될 겁니다. 자, 보시면 공정이 종료했을 때 연속 동작 램프는 소등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투입 수량 설정도 마찬가지로 0이 됐고요. 금속과 비금속 개수도 0으로 초기화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가 조건을 프로그램 하신데 조금만 익숙해지시면 30분 안에 프로그램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연속 동작이 좀 복잡한 부분들에 조금 더 시간을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부가 조건에 대해서는 좀 자주 연습을 해 놓으셔가지고 좀 익숙해지시면 쉽게 이렇게 프로그램이 가능합니다.